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오늘은 약간 다르게 한번 꾸며봤는데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앞머리를 기르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콧방귀를 끼고 있거든요. 기르고 와서 얘기를 해라 이랬는데 한 번 자르고 못 기르고 있는 지가 16년 정도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앞머리가 오래 놔두고 있으면은 정수리가 점점 비어갑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게 탈모가 온 줄 알고 미용실 가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탈모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탈모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량의 비율을 생각을 했을 때 뒤쪽에 다 오히려 숱이 더 많고 없는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뒤쪽이. 근데 그에 비해서 여기가 좀 비는 게 맞대요. 근데 그 이유가 16년을 이 앞머리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두피가 계속 햇빛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호를 받지를 못하니까 점점 이제 한 올 한 올씩 비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바꿔주고 하라는데 아시죠? 여러분 저처럼 앞쪽으로 앞머리가 난 사람들은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없어요. 이쪽을 바꾸던지 하는 건데 좀 이상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좀 계기로 하기도 했고 이제 나도 앞머리를 정말 길러볼 때가 되지 않았나. 20대 때 한번 길러보고 싶었는데 계속 아시죠? 거지존까지 딱 오면은 이제 되게 뭐 사람이 평소보다 더 못생겨 보이고 이게 너무 참기가 어려워가지고 또 여기까지 길렀다 자르고 막 이랬거든요. 다행히 제가 반곱슬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겨서 말리기만 해도 넘겨지기는 하거든요. 이게 지금 고데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머리가 이 모양이라는 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항상 카메라 키면은 딴 얘기들이 참 많은데 뭐 어차피 TMI 하려고 사실 뜨개톡톡 한 거라가지고 오늘은 제가 편물이 없습니다. 저 지금 도안 작업 중인 가디건 지금 바로 이전에 올렸었던 브이로그에 나왔던 그 가디건을 전 뜨개톡톡 회차까지도 뜨고 있었는데 다 떴어요. 그래서 이제 단추랑 라벨만 달면 되는 상황이고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 가디건은 좀 이 가디건만이 갖고 있는 어떤 패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코를 줍는 방법, 버튼밴드 하기 전에 그 무늬에서 코를 줍는 방법이 어느 정도 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조금 더 친절하면은 뭐 몇 코에 하나 걸러가지고 코를 주우신 다음에 더블 리팅 버튼밴드를 만드세요. 이렇게만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그걸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더 복잡해지는 도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어느 정도 중급 정도의 그 레벨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기법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넘기기도 하는데 제 거는 제가 만들었어도 넘길 수가 없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에서 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코를 주어서 버튼밴드를 만들었는지 뭐 그 영상도 좀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첨부를 해볼 생각이라서 네, 그래서 그 작업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버튼밴드 만드세요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패턴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설명이 주구장창 필요가 없겠지만 코를 주울 때 쉽게 나중에 주우라고 양쪽 끝에를 겉뜨기로 거의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저는 서술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서술을 하려다 보니 패턴이 엄청 복잡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복잡한 패턴이 아닌데 이거를 서술형으로 풀어서 더 복잡해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효과를 봐가지고 일부러 그 뭐라 그러죠? 시접코라고 하나요? 그 시접코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버튼밴드를 주우려고 하다 보니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코를 주었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다. 이거는 유동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지금 네 그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왜 이게 또 길어졌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스와치 작업을 할 겁니다. 새로운 도안을 위한 스와치 작업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스와치 작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스와치 작업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실은 요 실입니다. 새 실이에요. 지금 방금 꺼내가지고 약간 이렇게 됐는데 남색깔 좀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실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실인지는 비밀입니다. 왜냐면 이 실이 어떤 실인가 하는 부분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주제거든요. 요거는 도안으로 나갈 거는 아니고 컨텐츠 하나를 좀 주제를 잡고 만들고 싶어가지고 구입한 실이에요. 그래서 얘도 탑다운으로 가디건으로 뜰 생각이에요. 라운드 가디건. 그러면 코를 잡으면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화를 다스리는 저만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를 잘 참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화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실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었어가지고 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을 조금 이야기해보려고 네,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차분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랑 제 남자친구의 성격 차이이기도 한데 제 남자친구는 진짜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막 그렇게 크게 감정 동요가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화도 사실 지금까지 사귀면서 단 한 번도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없거든요. 자, 조그만한 그런 뭐라 그러지? 짜증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까지 되게 반응을 크게 한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성격이 저랑 달라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욱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막 겉으로 막 욱을 할 만큼 그렇게까지 철면피가 아니어가지고 성격상 그건 아닌데 속으로 되게 욱하는 성격 뭔지 알아요?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 이미 열이 받아가지고 그날 막 저녁까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성격을 제가 제 자신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되게 후회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조금 황당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잠을 잡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화가 나는 일이 한 10가지가 있었으면은 그 중에 6가지는 내가 그 당장 화가 났을 때 그때 생각한 것보다 사실 별일이 아닌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좀 잠을 자고 나면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었지? 그렇게까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좀 되게 많이 수그러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저 지금 뭐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긴 실로 떠야 되는데 나무 실로 뜨다가 이렇게 됐어요. 에휴, 진짜 뜨개를 그래도 꽤 많이 했다고, 뭐 올해는 아니지만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잠자기였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조금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인데 마법의 말이 있어요. 이건 지금도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여전히 욱을 가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속으로 많이 되뇌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를 화나게 했던 사건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견이나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로 약간은 차분해집니다. 왜냐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도 나를 화나게 했던 이유가 그 사람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그런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만들었겠죠? 일을 만들었겠죠?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를 안 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화가 많이 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지 도대체?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야? 너무 알려주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더 이상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않으려고 할 때 화가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누군가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해시킬 책임이 나한테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잘못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진짜 소중한 사람이고 가족이고 애인이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애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뭔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 주제넘는 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화가 난다 그러면은 일단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이게 되게 마법의 말같이 됐어요. 그러면 한 템포 약간 수그러듭니다. 두 번째,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 저는 잠깐 대꾸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잠깐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얘기하다가 좀 트러블이 났던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더 말을 해가지고 필터가 없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큰일이 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 아주 잠깐의 여유를 갖는 것도 꽤 화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차분히 잠깐 생각을 하는 그 진짜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진짜 한 10초도 안 돼요. 그런데도 잠깐 그 틈을 살짝 주고 숨만 좀 쉬고 있어도 화가 좀 누그러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 성격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전 기질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는 거라서 쉽게 바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얘기하는 막 이런 것들은 기질이다 이런 정의적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자신이 뭔가 바로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과 감정적인 것들을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그 특성이 저는 영원히 안 바뀔 것 같은 성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만의 이야기고 그 사람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온전히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는 성격을 가진 거는 저의 일인 거예요. 뭔가 너도 그러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쏘아 붙이려고 했던 것을 그래? 근데 나는 너의 얘기도 듣고 이해를 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저 약간 화나면 눈물 먼저 나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기는 한데 진짜 모르겠어요. 안 울고 싶은데 약간 화나서 눈물 먼저 나는 그런 성격인데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안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니지만 별로 이제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트러블이 있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되게 많이 표출해내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그런 미련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차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랑 그 합치는 거죠. 처음에 딱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잠시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내가 바로 얘기하려던 것보다 한 템포 느리게 얘기하는 거.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방법은 화가 난 상황과 그 다음에 나를 화가 나게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상황과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누가 더 중요한가를 생각했을 때 보통 상황보다 나랑 지금 트러블이 있어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화가 되게 많이 가라앉고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제가 이 일화 때문에 이거를 깨닫게 된 거라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기 전에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해봐도 되겠냐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예전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물건을 동생이 빌린 거예요. 빌려준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죠. 빌려줬는데 그날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소중한 물건을 하루 만에 잃어버렸다는 소식, 그리고 이미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정말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정말 절대 찾을 수 없는 장소에서 잃어버린 거라 정말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화도 제대로 못 냈거든요. 문득문득 떠오를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이게 차라리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면은 이렇게까지도 생각 안 났을 텐데 이제 다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이어가지고 되게 이제 담고 있었단 말이죠. 이걸 동생한테 화를 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찾고 싶었죠. 왜냐면 자꾸 억울하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어서. 이유를 찾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괜찮은 발상을 했었던 게 잃어버린 그 물건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물건보다 동생이 더 나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솔직히 가끔도 그 생각을 하면은 속상하고 하지만 금방 딱 턴이 돼요. 그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이랑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친한 친구랑도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뭔가 정말 거짓말처럼 이게 별게 아닌 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정말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요? 내가 그 물건보다 물건 잃어버린 사람이 나한테 더 소중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제가 용서를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뒤끝도 있는 사람이었고
사실 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전엔 더 했거든요. 뒤끝 정말 있고 성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다행히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생각을 하는 주제 중에 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마음 열고 이해해줄 수 있는 성격이라면은 이런 생각도 안 했겠죠. 저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약간 원초적인 방법들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화가 났을 때 공포영화를 좀 봐보는 겁니다. 저는 약간 좀 열이 받는 일이 생기면은 공포영화나 공포 이야기를 좀 보는 편이에요. 화가 나면은 약간 무서울 게 없어지다 보니까 더 이렇게 생각들을 막 얘기하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 섞인 말들,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를 얘기할 용기가 생길 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공포영화나 공포 이야기를 보면은 그게 더 약간 심각하고 무서운 감정들이라 제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공포 드라마, 영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시사 다큐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의견들을 신랄하게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비판 같은 거라던가 고발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는 편이에요. 이게 참 먹방을 보는 거랑 좀 비슷한 심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들 먹는 거를 좀 구경하는 편이에요. 뭐가 먹고 싶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근데 이런 시사 고발 컨텐츠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온화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약간 좀 흥분된 어조로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나 대신에 그런 비슷한 감정을 표출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수그러들고 약간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막 나도 그날 막 엄청 화내고 싶었고 좀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짜증났어. 이 사람이 나보다 막 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막 싸울 때도 내가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랬는데 막 나보다 더 나서가지고 야 이러면은 씨 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은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뜨겠는데. 생각보다 제가 멀티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멀티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좀 답답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막 심각한 일들은 아니고 약간 생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나 생각보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되게 속으로 부글부글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온 주제였어요. 저한테만 국한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면서 푸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거리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거를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럼 성격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다 먹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제가 왜 성격대로 안 가려고 노력을 했냐면은 보통은 성격대로 하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괜히 좀 미안하고 이거 사과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서 저는 이거 근데 좀 제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게 전 사과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다음날 바로 사과하거나 이렇게 사과하는 편인데 근데 그런 사과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과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서 성격대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조금 그 전에 눌러보는 몇 가지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화가 나거나 혹은 좀 억울하거나 약간 이해 안 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재밌고 또 감사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열심히 스와치 한번 작업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도안도 또 빠르게 더 준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고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다시 뵐게요. 안녕!